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백그라운드 제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그라운드 제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아테나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했는데, 조금 그러다 이제 뭐 에탄을 이용해서 뭐 잘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조금 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자동적으로 백그라운드를 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JAutoBack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백그라운드를 왜 제거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어찌됐건 실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잘 컬렉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험에 이제 I0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I0가 들어가게 되면 트랜스미션과 그 다음에 플로레센스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컬렉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컬렉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트랜스미션으로 했다. 그러면은 뮤트는 ln it분의 i0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뮤트가 바로 뭐냐면 토탈 업솔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샘플 두께는 언제나 이제 유니폼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 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t가 일정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샘플 두께 일정하게 해서 가능한 한 데이터를 깔끔하게 얻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잘 얻지 않는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를 제거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컬렉션 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은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엑스압스 측정할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데이터 컬렉션을 하셔야 한다. 잘 하셔야 한다. 뭐 데이터 컬렉션을 잘 못하고 뭐 JAutoBack을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ln it분의 i0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삽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쪽 부분을 우리는 젠스라고 그러고 여기 분홍색 부분을 엑스압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게 백그라운드 제거한다는 건 이 부분을 우리가 오실레이션을 찾아가는 게 바로 백그라운드를 제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 제거라고 이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멀리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μe가 뭐냐면 요 그래프의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μ0 바로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델타 μ0가 엣지 스텝이고요. 그래서 노멀리제이션 시켜가지고 우리가 만들게 되면 이런 오실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K-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다시 프레 트랜스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그 R-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메커니즘을 찾아보면 이 엑스레이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제 프로브 애텀에 이제 그 엣지에 맞는 전자와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 뭐 젠스 같은 경우에는 이 컨티뉴엄 스테이트로 올라가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엑스압스라는 것은 포토 일렉트론이 돼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 일렉트론이 돼가지고 옆으로 퍼져나가는 마치 이제 웨이브 형태의 일렉트론 웨이브가 돼서 옆에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후타는 원자와 충돌하고 그 웨이브가 그러면 다시 또 백스캐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가는 아웃고잉 하는 웨이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백스캐터링 하는 웨이브가 있고요. 그러면 이 아웃고잉 하는 웨이브하고 백스캐터링 하는 웨이브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간섭에 의해서 이 또 나가는 그 엑스레이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이 엑스레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가는 엑스레이를 측정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 나가는 엑스레이는 어떤 영향을 받냐면 아웃고잉 웨이브와 백스캐터링 웨이브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백스캐터링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원하는 겁니다. 이 아웃고잉 하는 거 말고요. 이 아웃고잉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백그라운드를 리무빙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식을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그래프 우리가 얻는 거 뮤즈 여러분의 그 LN이죠. LN IT분의 I0 요거죠. 지금 이거에 대한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바로 그거고요. 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가상으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이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스텝이 바로 델타 뮤즈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K 스페이스 에너지 스페이스를 K 스페이스로 옮기고 이렇게 이 식에 의해서 그리고 좀 뒤쪽을 좀 더 오실레이션이 작기 때문에 뒤쪽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웨이트를 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퓨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셀에 대한 그 매그니튜드입니다. 이게 원래 퓨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 이미지러닝 파트하고 그 다음에 리얼 파트가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매그니튜드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 그리고 웨이트는 3을 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first 셀에 대한 그 contribution, 그 다음에 second 셀에 대한 contribution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엑스합스죠. 이렇게 엑스합스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JAutoBAC을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제가 또 기존의 JI 엑스합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합스의 그 분석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JD 오토백하고 JI 엑스합스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우리가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엑스합스를 접하시는 분들도 이제 쉽게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피팅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요. 일단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JAutoBAC을 통해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뽑아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Kspace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Kspace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JI 엑스합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델 이번에 이제 JI 엑스합스 1.12를 제가 이제 만들면서 모델을 직접 PEF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pef.imp를 계산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모든 그 프로그램의 베이스는 라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ef를 계산하고 이걸 갖다가 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캐터링에 따라서 각각의 그 패스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적절하게 패스들을 선택을 하고 두 개를 피팅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뮤2가 바로 뭐냐면 뮤2는 우리가 이제 측정한 거죠. 예, 측정한 거고요. 근데 이 뮤2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링 애톰에 대한 컨트리뷰션하고 백스캐터링에 대한 컨트리뷰션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뮤02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백그라운드인데 우리가 이제 요걸 찾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스캐터링 네이버링은 그러니까 이웃하는 원자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웃하는 원자가 없는 겁니다. 이웃하는 원자가 없고 그때 프로브 애톰에 대해서 이제 퍼져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뮤0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펑션을 만들어 봤는데 이 백그라운드 펑션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어찌됐건 이렇게 쭉 흘러 내려갈 거니까요. 강제로 만들어 보면 이런 형태의 필요 변환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앞부분에 컨트리뷰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0의 그 피크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엑스합스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애토믹 백그라운드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캐터링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웃하는 원자의 스캐터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센트럴 애톰에 대한 크로스 섹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상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엑스합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 아마 엑스합스는
상당한 또 하나는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제거하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룰은 우리가 이제 뭐 그럼 측정은 안 되지만 우리가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가지고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하고 데이터 피팅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또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하고, 이런 단계들을 몇 번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물론 j5토백을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제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팅을 해서 만약에 덜 맞는다 그러면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다시 가서 제거를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피팅과 백그라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조금씩 더 잘 맞춰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대부분 피팅을 해보면 데이터가 잘 컬렉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은 포일처럼 깔끔한 어떤 구조라고 보면은 사실 백그라운드도 잘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피팅도 잘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물질들 많이들 이제 사용하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피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야 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직접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엑스합스의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결정할 때는 이런 하나, 둘, 이제 요 세 가지 스텝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백그라운드는 어찌됐건 얘가 갑자기 뭐 이렇게 쑥 사라질 수, 이렇게 갑자기 꺾이거나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무스한 펑션이다. 그죠? 주변 스캐터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무스한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오실레이션을 이제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뒷부분에 오실레이션 하는데, 그 오실레이션 부분의 가운데를 이제 통과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여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앞쪽에 있는, 그래 1옹스트롱 정도에서 아래쪽에서 나오는 피크들은 강제로 요거는 백그라운드에 의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앞쪽도 우리는 제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피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이 백그라운드 스무스한 펑션이 되어야 하고요. 미들 포인트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오토백이라는 라치의 오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 안에서 그 조건 내에서 이 스무스한 그 펑션을 만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런 조건들, 이 조건에 맞춰서 자동으로 백그라운드를 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거 코드 말고 여기에서 이제 이제로가 있고요. K-웨이트라는, 여기서 K-웨이트는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제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피팅, 이것도 이제 피팅에 의해서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그 K-웨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BKG는 우리가 이제 그 오토백 코드 내에서 앞쪽을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K-레인지를 줘가지고 역시나 우리가 이제 그 레인지 안에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E0, RBKG, K-웨이트, K-레인지, 요게 바로 오토백, 라치에 있는 오토백 코드에서 사용하는 백그라운드 제거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추가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크리테리아 R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리 R 범위를 사실 RBKG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건 뭐냐면 오토백 코드가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앞쪽에 있는 시그널, 다시 얘기하면 1옹스트롱 밑에 있는 시그널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좀 제거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1.0이라고 해서 크리테리아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것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가 안 좋을 때는 K-스페이스를 바꾸게 되면은 이게 이제 포인트들이 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무브를 할 때 요거를 쓰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워쉘에서 건다
웨이트 이렇게 이제 라츠 그 폴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상 환경 들어가서 오토백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화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플래티늄 그 실리콘 FS라는 퓨임드 실리카 위에 이제 플래티늄을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주변에 악시전들이 있어가지고 펄스 피크가 이제 강한데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에너지 컬럼 볼게요. 컬럼 보면 아까 로드 했으니까 컬럼은 에너지, 그 다음에 CH1이 요 첫 번째 컬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0가 이제 두 번째 컬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CH1, I0, CH2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미션 모드는 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CH1을 I0니까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I0,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마이너스 로그를 지어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OK. 자, OK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클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탈 업소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E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0, 여기 E0, 여기 E0. 그리고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이런데 지금 디글리치가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글리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디글리치를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 제거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좀 더 쉽게 제거하려고 제가 디글리치 이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한 7포인트, 제가 볼 때 한 7포인트 정도 제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디글리치 누르면 보이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대만 해볼게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디글리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디글리치 할 때 이 포인트를 너무 많이 잡으면 여기 그 꺾어지는 부분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한 디글리치 여기 이제 몇 개가 있구나 그러면 디글리치를 여기서 제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꺾이는 부분, 이 최대점들이 디글리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디글리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디글리치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이제 톡 튀는 데이터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놈을 이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면 아까 그 우리가 있는 부분에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드를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세이브가 됩니다. 자, 세이브 하려면 에너지하고 이제 뮤이가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세이브 한 거고요. 그때는 여기에 이렇게 두 개만 우리가 불러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죠.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쓰지 않고 이걸 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볼게요. 뭐 우리가 이제 Rspace, Kspace를 보는 게 편하고 0부터 보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놓고 Rspace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디폴트 값으로 제가 이제 해봤더니 이런 이제 그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쪽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백그라운드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제 그래프를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쪽에 있는 시그널들은 이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실제 있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놈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숫자들을 다 변경해 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숫자들을 변경하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약간 이쪽 앞쪽이 조금 더 이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크리테리아를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1.2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놓을 겁니다. 이제 오토 백그라운드 리무브를 하게 되면 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백그라운드 요것들을 다 바꿔가면서 상황을 바꿔가면서 백그라운드가 잘 되는 것들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셔야 하고요. 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잘 나왔죠. 그래서 아까와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기존의 것들, 그죠? 이제 이거는 아예 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같이 쳐다보면 하나는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고 여기가 지금 다 백그라운드로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있는 피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한번 또 백그라운드 제거를 해봤고요. 다른 것도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노 파티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건데 이제 이미 XMU로 제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플러스를 한번 해보고요. 플로레센스로 찍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약간 위로 올라가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웨이트를 얘도 3을 줘서 조금 더 비교해 볼게요. 그죠?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해볼게요. 얘는 그냥 그대로 놓고 보기로 합니다. 아까는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가 해보니까 약간 좀 더 크게 리무브 하는 그 비율을 좀 얘가 이제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크리테리아 R이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크리테리아 R이라는 건 이게 설명을 드리면 요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1.2다 그러면 1.2 요 부분의 이 아래쪽하고 이 펄스 피크하고 비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제6도백대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비율을 했는데 이 비율이 작을수록 얘가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비율을 작게끔 해서 이 앞쪽을 제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적으로 제6도백에서 계산할 때 이 비율을 계산해서 이 앞쪽을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거를 너무 크게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지 말고 크리테리아는 그냥 1.0으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 안 되면 1.2 또는 이제 뭐 앞쪽을 조금 더 좀 비율을 이 펄스 피크가 좀 앞쪽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0.8 이렇게 좀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으로 놓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나노 파티클인데 자, 시간이 조금 걸리죠. 뭐 많이는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건들을 찾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또 바꿔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상당히 제가 해보면 상당히 잘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하고요.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도 좀 불안하다. 내가 이제 봤을 때 좀 더 빼야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여기에서 빼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실제로 뭐 이제를 바꾸든 바꿔가시면서 백그라운드를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 매뉴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매뉴얼 수동으로 하는 백그라운드 제거를 직접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보시면은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같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백그라운드 제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 제거를 한 거죠. 이게 백그라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를 통과해서 쭉 가시는 거, 가는 거. 또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잠시만. 이게 지금 얘를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려면 얘가 물론 얘가 이렇게 체크박스를 누르면 얘를 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밑에 거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거 레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위에 거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변경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시 백그라운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블렛도 필요하시면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실 때에 따라서 뭐 포스트, 프리엣지 이런 것도 그래프로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이브는 어떻게 하냐? 세이브는 여러분들 여기 그냥 여기 가시면 됩니다. 여기 가시면 이건 이제 디글리치 세이브고요. 여기 가시면 세이브 뮤2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xk가 있고요. 그 다음에 r 스페이스 매그니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t는 뭐냐면 웨이블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클릭해 하면은 여기 지금 이 값이 이쪽 폴더에 카이 파일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폴더에다가 이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투 컬럼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데이터 피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또 파라미터들, 여기 지금 지정된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게끔 JSON 파일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놈을 JSON 파일을 셋업을 시키면 됩니다. 셋업을 시키면 그대로 이것이 그대로 다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리무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누르셔야 합니다. 누르셔야 이게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리무브 하면은 걔가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뭐 사용하신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시면 제가 또 이제 퀵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이 옆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게끔 제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시면 또 빠르게 제거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또 필요에 따라서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프로그램이나 또는 질문들을 이메일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